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55 농부 1 보겠습니다. 병신정유 정해신축. 일단 유축이 금국을 이루고 있죠. 정화, 병화가 다 투간에 있는데 병화는 임수가 있네요. 그래서 격신은 당연히 경금, 그 다음에 용신은 무토를 쓰는데 무토가 어디 있습니까? 해중, 신중, 무토. 임수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도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런데 주보상으로는 무토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 가신을 제거하는 정화, 그 다음에 을목. 을목 여기 지금 원국에는 없죠. 이렇게 격신이 경금이면 병화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까? 병화는 사절지죠. 해중의 간목은 축중의 경금이 첩극, 병화를 생할 수 없죠. 더군다나 해신의 임수가 병화를 즉 병화는 경금 극절이 무력하니까 있어도 경금한테는 큰 위협은 안 된다는 거죠. 무기급수, 재부는 재성을 보는 게 경금, 혼잡하니까 정화. 월의 장생 사급, 병화에 혼잡이 있으니 병화를 제거하는 기신 급수를 임수의 급수를 차감하죠. 임수가 원령의 극거, 극이 아니고요. 설이죠, 설. 하는 2급을 차감한다. 유금의 욕지니까요. 순수한 경금은 2급이죠. 그런데 따로따로 떼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경금, 아까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 가신을 제거하는 정화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가 혼잡하니까 무토를 쓰는 거죠. 자, 경금은 분수 계산을 합니다. 분수 계산. 지지에서 혼잡하고 지지에서 제거가 불가하니까 분수죠. 월의 왕지. 그런데 신금 3급을 빼고요. 그 다음에 유축 금국 빼고, 그 다음에 해 임수가 붙어서 설을 하기 때문에 빼주고요. 그러면 1분이 되죠. 1분. 월에. 경금은 월에는 1분. 년에는 녹지 3분. 신은 고지인데 신금 3, 그 다음에 국, 그 다음에 첩설을 빼면 1분. 신금이 제거되는 거죠. 천간에서 신금 제거 1급. 이렇게 해서 1급 5분이 되는 겁니다. 정화는 천간이 혼잡하죠. 천간 1분, 그 다음에 월 생지인데 금국을 이루어서 빼주면 3분, 년은 육지 2분, 신은 고지인데 기토가 설하는 거, 개수가 설하는 거 3분이죠. 그 다음에 국 하는 걸 빼면 2분 해서 8분이 나옵니다. 무토는 월지가 사지고 년이 병지 1분, 그 다음에 시가 양지인데 국하는 걸 빼면 2분, 합계 3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화는 기신,
기토가 같이 고지로 있어서 동고 해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분은 빼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계산해 줘야죠. 병화. 그러니까 무토는 지금 투과내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병화를 계산하는 거 똑같죠. 병화. 병화가 투간에 있어서 병화가 무토한테 제거되고 아니면 임수한테 제거되고 하기 때문에 병화의 역량은 무토 역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거되는 병과 똑같죠. 경과 이걸 더해주면 1급 8분이죠. 재분은 1급 8분이다. 천은 경금이 처성인데 신금이 혼잡되니까 정화를 초로 보는 거죠. 근데 또 병화가 혼잡하니까 임수, 처궁의 임수. 이것은 기신인데 육친상으로 임수가 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육친을 확정할 수 있다 하면 그 육친과 연분이 이어지는 거죠. 자녀는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 팔자에서 자녀를 보는 방법. 음양이 혼잡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는 식신, 녀는 상관. 식신, 기토, 상관, 무토. 지장간 다 봅니다. 육치는 기신, 희신. 그러니까 신을 써가지고 이걸 설한 다음에 신은 기신이기 때문에 정화. 무토는 희신인데 간목이 있어서 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려면 신금과 정화를 보는 거죠. 정화. 딸을 보려면 무토와 경금을 보는 거죠. 운을 보는 방법. 신축은, 이민은, 이운. 그러니까 정화를 합류하는 원국에 정화가 무근하고 신령, 그 다음에 고지월이죠. 고신, 월에 장생진 유기, 병화가 긴처에서 방부, 약합니다. 이민은 인목이 오면 인수니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세와 약의 경계선에서 약으로 변해서 합류합니다. 이게 좋은 운이죠. 그 다음 소상인, 아들이 10명에 딸이 2에 2명의 처가 있다고 그러네요. 신진 수국이 있고 개수도 투간에 있는데 추고가 같이 개수를 방할 수 있죠. 그러면 격신이 임수, 용신이 경금, 청용신, 기토와 정화 이렇게 치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구양계 선생의 그 신비명학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형 한다는 말을 가끔 그냥 우리가
지지의 형충파이와 다르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것은 그냥 혼잡하는 경우도 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 혼잡이든 뭐든 이런 거 뭉뚱그려도 그냥 형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형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도 그 혼잡을 제거하는 것이 육신성 확장의 첫 단계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잡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빨자는 기토가 겁재죠. 기토 겁재. 즉 일단 체성 중에 음양을 보는데요. 이 기토가 음이죠. 이게 남자 형제입니다. 동성. 무토가 여자 형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은 희신, 이것은 기신. 그런데 을목이 극하고요. 정화를 쓰는데 병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쓰는데 또 개수가 혼잡해요. 같은 축토 중에 개수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신금이 있습니다. 개수가 보호가 되죠. 확장하기 불가합니다. 인연이 없다. 여자 형제를 볼까요? 무토. 기신입니다. 이거는 경금을 써야 되죠. 그런데 신금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병화가 극하죠. 신금 제거가 불가능하죠. 이것도 확정 불가죠. 인연이 없다. 임수가 희용신이기 때문에 개수가 혼잡하죠. 그리고 근데 또 무토가 혼잡합니다. 일처, 이처입니다. 일처, 이처.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환을 한번 볼까요? 수환. 체성을 보는 거죠. 그럼 정화가 일단 타격점이 되겠네요. 정화. 그런데 병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극합니다. 이렇게 개수가 극하는데 진 중에서 극하는 거죠. 축 중에 극하는 게 아니고 진. 같은 고신이면서 음양이 다른 것은 주보상으로 아니면 구응신이나 희귀신 역할을 때 본다는 거죠. 무조건 주장관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병은 임수로서 제거하고, 그런데 진무토가 본기로 극합니다. 그래서
경을 써야 되죠. 신이, 축의 신이, 진의 신이 혼잡하죠. 제거가 어렵죠. 이것도 기토, 무혼잡 똑같이 흘러가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명의 그 어떤 흉한 역할을 하는 글자는 병, 개, 무, 신이죠. 병, 개, 무, 신. 기해운 계묘년, 병계 무신. 기토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해묘 목국, 이때가 좀 위험할 때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죠. 신비명학이라는 책에서 구양계 선생의 설명이 이런데 이걸 우리가 읽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어떤 점이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를 쭉 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견이 형이기 때문에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하고 구양계 선생의 어떤 견해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육친에서 뭐 숫자 계산 이런 것은 사실은 요즘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 팔자를 보면 자녀가 많다 이런 것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녀가 많다. 그러면 식신상관, 상관, 경금, 신금이죠. 금. 시의 자식궁이죠. 고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는 방법만 정립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아들 1명, 딸 1명 이것을 맞추려면은 아까 시에서 정확하게 역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간합법이라고 해서 12육친법인가요? 뒤에 그 설명항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까지 같이 응용하면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 몰라도 근접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를 한번 갑인시로 바꿔보면 격시는 이제는 정, 이놈 화국이 있고 임수 병화가 투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병화가 제거되죠. 신진수국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 임경이 되겠죠. 설명은 그러니까 아까 그 급수 계산에서 소상인의 급수 계산을 넘는 급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를 바꿔서 다시 한번 논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국의 그 어떤 사람이, 용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바꿔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시를 안 바꿔도 구양계 선생이 원전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구태여 시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 뒤에 팔자도 지금 시를 바꿔서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를 안 바꿔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시를 바꾸는 것은 요즘 출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바꿀 필요가 없고요.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사람들도 어떤 현실에 부합하는 사실, 우리가 출생시를 추론하는 방법 앞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네. 검증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장이나 그다음에 학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외에 지나온 사실이 맞지 않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157, 애를 낳다 죽다가 기미, 정축, 경술, 충, 축술형, 정화가 투간에 있죠. 그러니까 기토가 왕합니다.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용신, 청용신은 경금이 되겠죠. 종합격의 종합불론 신강약이니까 비겁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 주보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타가 나왔네요. 충 쭉 보시고요. 그런데 이 어떤 팔자의 문제라고 하면 경금이 뭐 월일에 입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빈궁한 원인을 월간 정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 경금이 월일에 입고 또한 세환유치에 자한 것, 이 병조가 부귀를 얻지 못하는 원인은 시주 경금이 세환유치에 자하여 원국 경금은 이게 지금 재부니까요. 재부. 좌지 2급 병량에 불과 무토를 설하지 못해 청하게 할 방법이 없어 여전히 상관 무토는 4급을 가지고 있어 원국 식상이 혼잡하다. 식상이 혼잡하니까 급수 계산이 불가하고 암공화묘를 구할 수 없고 오로지 분수로만 계산이 가능하다. 경금의 2분을 넣는 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지금 팔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양지는 원래 3급이죠. 3이라는 숫자인데 거기서 숙술량 1을 자금, 이명이 아들. 오타가 나왔습니다. 간법의 의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한번 더 유시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격신은 경금, 청신, 정화. 계산해보면 3분에서 8분 사이.
이 팔자는 시를 한번 유시로 바꿔서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하다. 그다음 가난한 도사. 무오, 신유, 무자, 개축. 유축, 금국이 있고 오와 자가 있습니다. 신금이 설과 극을 당하죠. 무토가 투간해서 경금을 보호합니다. 경금. 그리고 무토, 서용신이 정화입니다. 도사, 이제 승도에서 출가인이고 출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신왕, 흔히 우리가 신왕 무의의, 이것은 도인보다는 승려에 가깝습니다. 도사가 아니고요. 이 팔자는 그런데 지금 일단 정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화도 개수가 투간에 있어요. 정화가 역할이 가신, 신을 제거하는 건데 역할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식신이 주신이고 인성이 보신인데, 그런데 재성이 출간했습니다. 재성. 인성을 극하고요. 상관을 보호합니다. 파국이죠. 식신은 재원이고 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원에 인연이 없는 거죠. 형제를 보는 방법은 양간, 무토가 비견입니다. 그러니까 양간, 무토가 동성형제, 기토가 이성형제. 이게 희신인데 원국에서 경금이 있어서 무토를 설하려고 하죠. 그런데 신금이 혼잡해 있죠. 또 경금은 여기서는 육친상으로는 귀신 역할을 합니다. 신금은 당연히 혼잡하니까 귀신이고요. 정화를 보는 거죠. 정화. 신금을 제거하고 경금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임수가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정화로서 그래서 형제를 보는 겁니다. 이건 이성 형제죠. 기토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 을목이 없기 때문에 귀신 신금을 또 쓰고 정화를 써야 됩니다. 똑같이. 처인연을 보면 우리가 처성, 처궁 이렇게 되잖아요. 성은 인연의 후박 장단을 보는 겁니다. 성을 확정한다 그러면
인연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요. 궁은 궁이 희신이냐 기신이냐, 기신인데 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나에게 조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의 처성은 일단 재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개수성. 그런데 개수가 본래는 기신인데, 본래는 기신이나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그다음에 처궁의 자수는 기신이죠. 그런데 합류까지 합니다. 합류. 붙어 있어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제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조력은 나한테 조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인연은 신역하기 때문에 인연은 길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운에서 어떻게 손상받고 구응을 받고 하는 건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갑자운이죠. 갑자운. 갑목은 무토를 극하고요. 자수는 처궁에 도의한다고 그래. 처궁 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인연이 움직이는 거죠. 또 자수는 축을 합주합니다. 무인년의 무토는 희신이죠. 개수를 합구하고요. 또 인호화국에서 신금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수가 원국에서는 희신 역할을 하긴 하지만 육친상은 오면이 기신인 건 분명한데, 따라서 무토가 와서 합거하고 신금이 이걸 돕고 있는데 신금을 제거하고 하니까 기신이 확실히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욕친이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무인년에 결혼한다. 그럼 김유년이 이혼한 건 뭐냐? 김효년. 기토가, 이 사주는 기토가 개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수. 제거하면 원래는 좋은 거죠. 그런데 지지에 해수를 묘목을 달고 옵니다. 묘목은 기토를 극해서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도리어 기토는 신금만 건드리고 마는 거죠. 묘가 유를 충하고 그래서 신금이 동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개수 기신이 보호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묘년에는 배우자궁 자수가 형으로 동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병고가 생기는 거죠. 기신이 왔으니까 이혼하겠죠. 을축운이 되면 을목은 개수를 설하죠.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신금도 힘을 무력하게 할 수 있죠. 기축년. 먼저 을목으로 개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축년에 기토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수를 또 극하죠. 그래서 자축합, 축이 이어져서 자축합, 배우자궁이 동하는 유년이고요. 이때 철을 다시 얻어서 합이 있기 때문에 이 기신이지만 합이 있어서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기신을 제화하는, 아니면 기신을 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유년에 결혼하는 것은 배우자 궁이 재화가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혼연의 혼년, 결혼하는 그 유년이나 이런 걸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녀는 누차이겠지만 식신상관 나눠서 보는 겁니다.
아들 신금은 귀신이죠. 정화를 써야 됩니다. 딸은 상관, 딸은 상관이고 아들은 식신이죠. 여기 보면 자 경금이 되겠죠. 근데 신금이 혼잡하는 걸 먼저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딸은 상관, 신금. 혼잡하는 걸 보지 말고요. 여기서 지금 어떤 무슨 극이나 설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유축 금국을 이뤄서 지금 혼잡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금국의 임수나 병화가 극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토나 자수가 극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경금, 축토가 식신의 고신, 딸은 신금이 기신이죠. 그래서 정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 그다음에 그냥 고신. 수명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명사주인데 수명의 태극점 우리가 체라고 그랬죠.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무토가 체죠. 그 다음에 정화. 무토가 체인데 정화가 있습니다. 무토와 정화 같이 보는 거죠.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구양계 선생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데 문제가 있냐면, 지금 청하게 하는 용신을 투간에 있는 개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개수로. 이제 결국은 개수냐 정화냐 이거죠. 도사라는 것은 어떤 문명의 상이니까 정화가 맞는 것 같고요. 빈궁하다 그러면 또 개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운용상 정화가 오면 본래 희신, 개수가 오면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지에서 개수가 오면 당연히 기신이죠. 오화를 극하니까요. 천간에서 정화가 오면 기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개수가 오더라도 무토를 합하기 때문에 기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무토가 왕한 경우에요. 근데 이런 상태로 개수가 오면 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신은 아닙니다. 아예 날짜까지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데, 더 설명이 잘 되는 부분이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의 사주팔자로도 충분히
이 그 사주팔자의 단명이랄지 잔열할지 부귀급수랄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후태여 사주팔자를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검토해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봤을 때 혼연을 한번 볼까요? 혼연. 재성 태극점이긴 하죠. 재성이. 여기서는 경금이 청용신이라고 해서 무토를 희신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재성이 태극점인데 투간한 개수는 재성이긴 하지만 기신이죠. 그래서 기토로서 제합니다. 기토가 처로 되는 거죠. 무토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처입니다. 신중 임수가 기신 역할. 병화가 없기 때문에 병화가 없으니까 임은 기신이죠. 그래서 또 임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토. 최종적으로는 경금이 처입니다. 서궁오화는 희신. 추고해가 있어서 신간의 불화. 처실이 흔들린다. 개해운에 정제가 투출합니다. 무인년에 개수를 합과죠. 개해운. 개수가 왕해지죠. 개수가 강해지죠. 원국의 개수. 무인년. 2대2. 2대2는 합거도 아니고 합주도 아니죠, 사실은. 아니, 합거도 아니고 합류도 아닙니다. 합주.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그냥 서로 견제하고 역량을 발휘 못하는 상태. 개수가 기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의 결혼은 어떤 불안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결혼이죠. 김효년에 그래서 이혼하게 됩니다. 2대2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합주. 동주에서 그걸 입었습니다. 김효년 개수는 원국에 무토 합하여 합류. 아까 무인년이 아니고 김효년이 되니까 이제는 합류됩니다. 개수가. 무토는 경금을 생하지 못하여. 일종의 쟁합, 역량이 묶이는 거죠. 이혼. 이게 개수의 처입니다. 개수의 처. 갑자운, 기축년, 기토가 간목에 합주되어 역량이 감축되지만 여전히 활동 가능하여 개수를 제거합니다. 간목은 무토를 제거하고요. 신자 회출한 임수를 설하고 결국 경금에 해극되어서 재화가 됩니다. 기토, 처성, 대성이 청해지는 거죠. 또 철을 얻습니다. 저는 신자 회출한 임수처입니다. 이게 이임수처도 원칙상은 기신이기 때문에 바람직 천생 좋은 처라고는 볼 수 없지만 혼연은 혼연입니다. 질병의 시작. 수명 계산하는 건 기토가 채, 무토가 혼잡, 경금이 무토를 설하여 기토를 얻는 것을 계산합니다. 경금이 신월에 등록하고 희신, 다만 오정화가 극하니까 일지한운에 마치는 것. 이게
귀신이 소지하는 그 한운 있죠. 거기에 가서 한운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일주는 그런데 같이 계산합니다. 그 일간 일지를 따로 9년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를 통틀어서 18년을 계산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일간이 희신이 나면 9년 얻고 일지에서 얻는 것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정화는 역시 기토를 사용할 수 있으니 정화는 희신 역할을 겸하는데 개수의 극이 있다. 오로지 정화는 그래서 분수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정화는 신월의 2분, 축시인데 축시는 정화의 고지 6분, 극한 1분 차감, 총계 이렇게 나온다. 5화의 정화가 얻는 계산을 해보면 지금 무 이렇게 됐죠. 무 신유 무자 개축 확균사 드려야 되겠네요. 우 경 신 축 네, 맞죠? 기 정 경이 되겠죠. 무토가 수명 계산할 때는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는 희신인데 축 오해가 있어서 손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주 한운을 넘기지는 어렵다. 그러면 무토가 일간이지만 기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지금 정화 역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무오에서 무오. 무는 기신이죠. 무. 기신. 오의 제왕입니다. 그러면 6년이죠. 6년. 6분. 6년이죠. 무가 완전히 재화가 되면 이것을 무의 그 역량을 다 얻는, 무는 한 글자에 9년이니까요. 다 얻는 건데 재화가 안 되면 재화가 안 된 부분을 빼주는 거죠. 무를 제화하는 게 경금이지 않습니까? 경금은 5의 녹지입니다. 극을 당해서 5의 욕지, 욕지는 2급이라고 그랬죠. 분수니까요. 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경금이 일지 5회 극을 당해서 욕지만큼, 2분만큼 차감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9년인데 9년에서 2년을 차감하면 7년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일간 월주까지 36년 플러스 7년 43년 되는 거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억지로 막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앞에 1권에서 말씀드린 급수 계량표를 가지고 장생은 4, 그 다음에 목욕은 2 이렇게 쭉 배정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운법이라고 해서 각 글자당 9년씩을 배정하고요. 그러면 72년이 되고 한 바퀴 돌아가면 81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글자가 어디 가서 그 귀신 역할 하거나 귀신 역할 하는 걸 제거하지 못하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육친의 어떤 수한을 논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니까요, 본인은 이 주보로서 수한을 논할 수 있습니다. 기토 플러스 경금이죠. 여기까지는 경금이 다 희신입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죠. 여기로 갔더니 귀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토가 귀신인데 완전히 제화되면 경금이 완전히 제화시키면 무토를 넘어갈 수 있는데 오화의 경금이 극을 당하니까 그러면 오화의 경금이 육지니까 2급이고 그것을 그만큼 영향이 안 되는 거죠. 5화까지 넘어오면 물론 안 되고요. 무토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귀신이니까요. 그래서 9년에서 2년을 뺀 7년밖에 경금이 여기서 얻지 못한다. 그러면 36 플러스 7 하면 43년이다. 이런 겁니다. 갈수록 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좀 속도를 내서 앞으로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중거는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